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휴머노이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냥 X만 보면 감이 안 오는 숫자예요. 궁극의 AI라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될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까요?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 그래서 그런 미래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저자세요. 김상근 경희대 교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머노이드 잠재적 성장 가치 이제 네. 책에서는 60조 달러 언급이 네.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워낙 휴머노이드에 다들 네. 돈이 가고 그리고 네. 뭐 CES나 뭐 이런 데도 네. 다 휴머노이드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매체마다 또 다 언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좀 보수적으로 보신 거예요? 60조는? 아니 그냥 모건 스탠리 얘기인데 음. 모건 스탠리가 뭐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기업이어서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휴머노이드 100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휴머노이드 산업을 전반적으로 조망한 건데 파생 산업까지 했을 때 60조 달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0년 후에. 음. 60조 달러도 사실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에요. 그죠. 이게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3조 달러예요. 음. 그거의 20배. 작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GDP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단일 산업으로선 인류가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마켓이다 어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I 뭐 이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AI가 되게 많이 바꿨다 뭐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시장을 열 시점에는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어떤 분들은 GPT 안 쓴다. 회사에서 쓰지만 끝까지 안 쓴다. 버티는 분들도 많은데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희 학교에서 특강하고 왔는데 대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도 몇 명 안 쓴 친구들이 있어요. 리포트 쓸 때 그래요? 그렇게 편한데 왜 안 쓰니 했더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이제 내가 안 쓰더라도 공간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네. 산업 영역이 생긴다라고 옷을 입혀주는 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영역까지 생기는 것이 솔직히 가만히 안 됐을 수도 있죠. 60조 네. 달러면. 네. 500조 달러까지 그래서 전망하는 매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500조는 근데 너무 심하지 그건 좀 않아요? 너무 센 것 같고 저도 60조도 세지만 네. 그 정도는 이 파급력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저는 자동차보다 훨씬 클 것 같긴 해요. 자동차도 사실 네.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뭐 예. 쇼핑 문화라든지 그렇죠. 뭐 예. 여가 문화라든지 예. 많이 바꿨는데 휴머노이드는 정말 온 곳에 있으니까 네. 전방위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하고 500조 뭐 그쵸. 이렇게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바꾸면 돈 벌 데가 한두 네. 곳이겠어? 라고 네. 생각한 첨단 예. 기술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네. 다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중에서 확실히 우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네.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네. 예. 교수님은 이런 네. 부분이 눈에 띈다 혹시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을 보게 되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죠. 유통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수많은 노동 인력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류나 그런 데 들어가는 로봇 종사자만 현재 인간 종사자가 10만 명 이상이 항시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작년에도 보게 되면 AI로 어떤 걸 하냐면 물류센터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인사평가를 실시간으로. 무서워. 동선 파악하고 카메라 달고. 그래서 어떤 창고에서는 300명씩 막 당신 업무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인터뷰했던 걸 봤더니 어떤 직원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이 걸린다고 막 호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넥스트는 뭐냐면 그럼 다 나가라. 우리 로봇 다 갖다 쓸 거다. 왜냐면 나는 너희들이 동선을 파악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놨거든. 예, 맞아요. 그거를 휴머노이드에 이식할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산업 내에서도 휴머노이드를 현재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구 단계니까 별로 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만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휴머노이드 뭐 5만 대로 대체를 해가지고 24시간 돌리면서 해. 그럼 뭐 초기 투자는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이제 인건비 절감의 파급력은 무지막지하게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아하. 노동자한테는 재앙이지만 네. 기업이나 주주한테는 또 굉장히
침 흘릴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사실 이 예. 로봇과 관련한 꼭 AI 휴머노이드 네. 이전의 로봇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되게 많이 아, 그렇죠. 쓰는데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쵸. 예.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금 그 대목이 네. 나오는데 이 네.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네. 특정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예. AI는 이른바 이제 화이트 칼라를 네. 대체했다면 휴머노이드는 블루 칼라까지 싹 대체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사람은 창의적인 걸 해야 된다. 사실 예. 이거를 거의 한 10년 동안 들은 거거든요. 10년에서 맞아요. 20년 정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예. 로봇과 구분되는 어떤 능력이란 이거를 조금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로봇이 만약에 싸졌어. 빌렸을 수도 있어. 네. 내가 만약에 뭐 100억, 50억이 없어도 로봇을 빌려 가지고 하루에 뭐 20대, 100대도 빌릴 수가 있어.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까? 이걸 로봇한테 물어보면 로봇은 답을 잘 못해요. AI도 답을 잘 못하고. 챗 GPT 대답 못 예, 할까요? 잘 못해요. 어허. 챗 GPT는 아예 레퍼런스가 없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원래 있던 거 조합은 엄청나게 잘하고요. 음흠. 근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책에서도 보면 책이 이제 챕터 6에다 그 얘기를 썼거든요. 웨스트월드. 음. 제가 봤던 HBO 드라마. 이런 놀이동산도 가능하다. 음. 이미 지금 디즈니도 보게 되면 잠깐 안에 웨스트월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웨스트월드는 이제 HBO 드라마인데 재밌습니다. 인생 미드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님도 보신 거 같고 여기 보면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큰 테마파크가 있어요. 수많은 휴머노이드가 인간하고 똑같이 생겨 살아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은 휴머노이드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설정 자체가.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딱 입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서부 시대를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에서 느끼던 거잖아요. 서부 시대 가서 조선시대 가서 막 왕으로 살아보고 이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약탈도 해보고 아주 나쁜 짓도 해보고 막 갖은 나쁜 짓은 거기서 다 해본다는. 주로 나쁜 짓을 다 하죠. 주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다. 이것이 또 이제 드라마에서는 갈등의 좋은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허황된 상상 같기도 했지만 최근에 보면 디즈니에서도 그 스타워즈 콘텐츠의 일부 로봇을 테마파크에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더 발전하면 그런 테마파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근데 테마파크가 없다고 쳐도 만약에 큰 어떤 시에서 공터를 빌리거나 뭐 행사를 할 때 내가 로봇 30대 빌리고 옷을 입혀서 조선시대 무관하고 뭐 조선시대 무관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 군대하고 싸우는 거 뭐 재현한다던가 재밌겠네요. 통솔하면서 뭔가 이벤트 같이 솔깃해. 서바이벌 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 피와 살을 가진 네. 유기체라서 사실 가상현실에서 우리 그 얼마든지 할 수 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휴머노이드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네.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로 네. 내 살과 네. 피를 네. 흘리면 안 되겠네요. 살을 닿아가면서 하는 네, 그 그거랑은 재미에 다르죠. 대해서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아무리 VR이 정교화가 되고 뭐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꽂는다고 쳐도 가짜인 걸 알고 꽂는 것과 진짜라고 인식하는 것과 결이 완전 다릅니다. 예. 막 소름 쫙 돋고 이런 예, 것까지. 예. 제가 그래서 빨리 하고 싶다. 그렇게 AI나 휴머노이드 가지고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 포트폴리오가 저는 경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꼭 해드려요. 현재 시에서 보면 사람들은 로봇이나 AI 있어서 원가 절감하는 거 이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챗봇 그다음에 물류 노동자.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아니 절감이 안 되더라도 원래부터 훨씬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효율성을 높이면 사람 상담사 100명이 있어요. 챗봇 도입을 해. 사람 상담사 100명이 하는데 고객 만족도 훨씬 더 올라가. 너무 훌륭한 상담사였다고. 다음 제품도 구매하고 싶다고. 이것도 기업의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 손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내보낼 생각만 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못한다고 아예 가정을 깔았던 거. 그건 우리 게 아니지. 이런 거를 뭔가 도전해볼 만한 걸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랑 휴머노이드를 가지고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측면의 문제예요. 예. 그럼 상상력이 정말 지금부터 뭔가 로봇 공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네. 하면 내 상상력을 키울까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제가 제자하고 이제 같이 한 창업한 모델 중에도 보면 저희는 AI 기반의 농업회사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AI 기반으로 농사 짓는. 국내에선 진짜 많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챗봇이에요. 네. 챗봇은 거의 레드오션이에요. 경쟁도 엄청 심하고 수익성도 별로 그리고 없어요. 대답을 너무 예. 별로 못해요. 별로 못하는 이유가 이게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기본적인 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생각한 거 근데 농업은 AI 적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더 낮은 거는 해외 마켓을 보면 동남아 쪽은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만 봐도 야자 엄청 많이 키우는데 농업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법인이지만 거기서 먼저 사업을 해서 농업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야자를 훨씬 더 재배량을 높이는 거 AI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명인, 농업 명인처럼 활동하는 AI예요.
현재는 사실 몸이 없기 때문에 네. 조언해주고 스마트팜처럼 장비 제어만 하지만 네. 이게 휴머노이드랑 결합이 되면 작은 농장 쫓아다니면서 같이 컨트롤하거나 직접 재배도 도와줄 수 있는 걸 꿈꾸고 그쵸. 있죠. "야 이렇게 심으라고." 예. 이러면서 시연도 해줄 수 네. 있고. 아 근데 이 그렇군요. 아이디어도 보면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랑 같이 사업하는 학생도 농업 전문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게 비어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창의성과 도전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나 AI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자꾸 레드오션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여기야말로 진짜 블루오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몰아내는 투자보다는 네. 훨씬 더 잘하는 거, 음. 못했던 거 음. 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원래 예. 추격은 진짜 예전에 끝내주게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파바바박 뛰어가는 거 맞아요. 잘했는데 약간 선두에서 깃발대는 걸 잘 못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이제는 정말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저 몇 년 전부터도 국내 뭐 대기업들 짐작하실 만한 그 뻔한 기업들 음. 임원분들 만나면 이런 몇 거 개 저런 안 거 하자고 돼서 그러면 네. 늘 그래요. 혹시 미국에서 하고 있냐고. 음. 연구는 하고 있다고. 미국 그 연구가 아니라 뭐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냐고. 음. 성공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아직 아니라고. 아.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근데 이제 늦은 거죠. 그렇게 보기. 그죠. 그리고 이 분야는 더더욱 그런 예, 예. 거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추격자에서 미국과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네. 거는 거의 미국 테크 기업 얘기를 네, 많이 예. 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듣거든요. 예. 근데 성질이 조금 달라 보여요. 네. 제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요즘에 워낙 예. 로봇 동영상이 네. 많으니까 재밌게 보다 보면 중국 동영상의 느낌은 어떠냐면 네. '제주놈길 잘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참 참 활발하네. 예. 약간 뭐랄까 그 움직임적에서 음. 되게 집중한 듯한 느낌이 네. 들고 반면에 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는 이건 사과고 이건 종이에요. 이런 거 네. 구분할 줄 알고 나 좀 네. 판단할 줄 아는 똑똑한 놈이에요. 이런 걸 음. 강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 둘이 이게 기술적 격차에서 네.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네. 목표가 달라서 그런 건지. 지향점은 저는 같다라고 보는데 어허. 중국은 사실 로봇 산업에서 후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케팅 측면에서 대중이 확실하게 쇼업할 수 있는 쇼폼 콘텐츠랑 비슷한 거예요. 쇼폼으로 살짝 봤을 때 어떤 게 더 사람의 눈을 잡을까? 그러면 그래서 눈을 그렇게 현란하게 쓰는 거거든요. 제주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공장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길거리 돌아다니고 네. 이런 게 훨씬 대중적인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레퍼런스도 다르시니까 맞습니다. 그 광고가 되는 거죠. 어.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사과 분류해서 넣는 건 사실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대중들이 봤을 땐 저 너무 느릿느릿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중국은 국가적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감소기에 들어갔고 네. 자국 산업의 근본이 제조업이긴 하지만 제조업을 포기하기 쉽진 않아요. 음흠. 하지만 제조업은 휴머노이드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인력들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가서 양자를 다 먹겠다는 거죠. 아래와 상단을.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의 포석입니다. 휴머노이드는 그러고 보니까 제조업 강국이자 아이테크 강국이었을 때 정말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기술이네요. 앞서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돌려보고 하는 거. 근데 네. 중국은 사실 5만 가지 제조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겠지만 네. 또 이게 또 사회주의의 장점인 중에 하나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건 다 무마하면서 또 막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 사람 데이터 공유하고 막. 예. 한 50명, 100명 죽는 게 무슨 소용? 우리는 이루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네. 그거 보니까 중국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쇼폼이다. 네. 일단 쇼잉이다라고 했던 네. 게 이거 같네요. 올해 4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겠네요. 네.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의 인간대 로봇 마라톤 대회를 예. 연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 얼마나 네. 아름다운 영상이 예. 그 중에 넘어지는 네. 로봇 막 이렇게 예. 나올 텐데 이게 그 맥락에서 보면 되겠군요. 이게 마침 다카르 랠리 같은 거에서 자동차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씬을 이제 연출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초반엔 좀 어색할 거예요. 저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예. 기대 중이에요. 특히 초반에는 당연히 배터리 같은 거 계속 갈아 끼워야 되니까 이게 뭐 사람이 뛰는 건지 기계가 뛰는 건지 계속 배터리 들고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네요.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참 우리나라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런 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 들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 차원에서 밀어주니까 예. 심지어 양회에서 그러니까 전임 때 업무 보고에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또 그런 쪽에 있는 테크 기업에 뭐 아직 빅테크라고 대기업도 아닌데도 보면 중국의 그 굴재 재벌들하고 나란히 앉아갖고 30대 음, 5분어들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아직은 쇼잉하고 AI, 그러니까 뭐랄까 판단하는,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네. 발전이 아직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건가요?
저는 정밀 제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어. 그것도 뭐 시간이 뭐 몇 년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네. 딥시크와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중국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건 앞서 우리 젠슨항이 2천만 시간 물량 비디오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들이 카메라 영상이 그렇네요. 얼마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예, 그렇네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아. 인제 휴머노이드 학습에 때려 붙기 아. 시작하면은 뭐 정말 그러니까 젠슨항이 갖고 있는 영상과 또 결이 다른 굉장히 또 그렇네요. 다양하고 미세한 부분의 영역까지 아마 영상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훨씬 더 네. 통제되지 않은 예예. 어떤 변수들이 많이 담긴 뭐 데이터일 것 폭력적 같아요. 영상들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네요. 위험한 작업하는 것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역시 중국은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 CCTV 네. 사방에 깔려 있고 안면 인식 기술 세계 그쵸. 최고라고 예. 하잖아요. 다 그게 또 휴머노이드한테 재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을 썼던 것들이 지금 AI 기술 영상 자료 만드는데 훨씬 이득이거든요.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사실 이 사진 되게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게 또 휴머노이드 학습에 그대로 쓰일 겁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건 너무 못된 질문인지 예. 모르겠는데 교수님한테 누가 "미국 기업에 투자할래요? 중국 기업에 투자할래요? 네. 휴머노이드와 네. 관련해서 이 시점에?" 예.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아우.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는 기업은 안 묻습니다. 네. 그냥 국적으로. 사실 뭐 현재 양쪽 국가가 그 통치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가 약간 비슷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그렇긴 하고.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국가가 드라이브를 거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이 앞서 나가 있지만 그 추격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예. 거의 목전에 와 있다. 목전에 와 예. 있다. 그러면은 크로스까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예. 시점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길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딥시크만 해도 음. '아이 중국이 되겠어.' 했었거든요. 나왔잖아요. 물론 음. 사람들이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어허. 공학은 결과의 학문이에요. 네. 결과만 좋고 그 안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들이 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1-2년 뒤에는 아마 유의미한 것들 나올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그 중국 로봇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해외 배송하고. 저도 구매하려고 알아봤었어요. 16,000달러짜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재밌어서 한번 예. 봤는데 또 휴머노이드형 로봇은 단가는 네. 상의하세요.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는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예. 로봇계 정도 예. 이렇게 로봇은 좀 싸죠. 예. 살 수 있는 예.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용화 수준.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기술의 네. 어떤 원천 기술 네. 얘기였는데 상용화도 사실 중국이 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처럼 그쵸. 보이거든요. 중국은 좀 약간 도전적인 것 같아요. 그 음. 16,000달러짜리 유니티 로봇도 일단 인간형이긴 한데 그 이제 한정 판매를 했지만 대중도 열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옵션 붙이고 관세 내고 VAT 냈으면 살 수는 있었어요. 음. 한 3천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 대충 네. 따져보니까. 아내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돈도 저 없고 같아도 제가 반대할 것 용돈도 같습니다. 없고. 네. 네. 이게 사간대를 보면 주로 연구용을 사간 거예요. 아. 아직까지 우리 집에 설치하겠다는 아니고 리스크가 연구, 있죠 또. 실험. 음. 근데 저는 사간 회사들도 잘했다고 보는 게 음. 혹시 모르지만 의료회사에서 사간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미리 그런 거 연구할 수도 있고 중국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쇼윈도우에 마네킹 대신에 휴머노이드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건 좀 별론데. 근데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휴머노이드가 입고서 약간 운동복 같은 건데 띄고 있어요. 트레드밀을. 네. 그러면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신뢰성이 이게 괜찮네. 이렇게 오래 움직이는데 괜찮네. 괜찮아요. 내구성 테스트를 테스트. 그 자리에서 해주는군요. 근데 그걸 좀 더 나가서 만약에 좀 더 약간 너무 또 그렇다고 언캐니 밸리로 가지 않고 약간 머리도 만들어 놓고 해서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춤도 추거나 약간 이렇게 쇼를 해줘. 그럼 또 그 옷이 갖고 있는 밸류가 훨씬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모델들을 보게 되면 키도 크고 마른 좀 피부색이 짙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하얀 분들 많이 쓰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네. 내가 로봇 기술에 대해서 몰라도 네. 돈 벌 구석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이 자꾸 남들이 저거 했는데 우리도 네. 최대한 빨리 비슷한 기술을 네. 만들자. 여기에 예. 너무 집착하는 것 네. 같아서 또 중국이 휴머노이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물론 중국 정부의 드라이브도 있지만 네. 거기도 제조업 강국이고 그렇죠. 또 테크 기술도 상당히 네. 발전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네. 제조업 강국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휴보 기억납니다. 네.
카이스트 예. 모두 걔는 어디다 네. 쓸 것인가 모두 예. 궁금해하다가 예. 사라졌지만 예. 지금과 같은 AI 환경이었다면 달랐겠죠. 예. 여하튼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네. 반도체, 네. AI는 결국 반도체로 굴리는 네. 건데 반도체 강국이잖아. 왜 네. 우리는 이렇게 별로야? 아. 저는 라고 인제 누가 묻는다면. 기업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의 추계간의 폭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도 보게 되면 전문 경영일도 2-3년 이내 또 길다. 음. 1년 이내 실적 내는 거 하고 있고 국가도 이번 정권 내에서 뭐 하려고 그러고 다음 정권은 모르겠어.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게 짧아요. 네. 근데 중국은 휴머니티 인재가 많은 이유 자체가 십몇 년 전부터 뭐 유럽,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랑 미국으로 인재를 보냈어요. 음. 공부하게끔 하고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고. 네. 그게 자양분이 된 거죠. 음. 근데 이런 정책을 만약에 우리가 저도 최근에 기업 대표님들 만나면 돈 진짜 많은 기업들한테 그거 얘기해요. BCI 연구하라고. 음. 뇌랑 컴퓨터 연결하는 거. 그럼 네. 대표님 대부분 "아 교수님 너무 그건 SF지고 언제 돼요? 한 10 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에이 그건 아니죠." 라는데 그래요? 그걸 투자를 지금 해야지 이게 나중에 되는 거지. 음. 그 BCI가 일론 머스크가 회사 만들어서 막 만들어. 이거 될 것 뉴럴링크. 같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네. 지금부터 팀 꾸려서 할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예. 근데 눈앞에 지금 닥친 것만. 일론 머스크가 예. 해도 네. 그 자원 많고 네. 그 외골수인 자가 막 자원을 때려 네. 넣어도 빨리빨리 진전이 되지 않는 되게 예민한 그렇죠. 과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 성공한 거를 보면 보통 우리나라 기업은 이 정도 성공하면 들어가요? 아니면 더 성공해야 들어가요? 아직은 안 들어가죠. 돈으로 쥘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그거 보고 들어가요? 보편적으로는 돈으로 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실험 단계에서 꽤 성과가 나오고 이제 시장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뭐 음. 어널리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어널리스트들이 뭐 뉴럴링크 그러니까 BCI에 대한 보고서가 뭐 나오거나 이런 진짜 않거든요. 그럼 별로 관심이 없죠. 어떡해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저런 거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투자할까 말까 망설였던 뭐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보게 되면 인제 국방성에 한 200억, 300억 달러짜리 200억, 300억 원 정도 계획 따냈더라고요. 음흠. 군인들이 착용하고서 인제 어떤 정신 분석할 수 있는 전쟁 오. 때. 오. 근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전 재밌어 보이는데 기업들은 '에이 그건 뭐 아직까지 시장 작네. 국방성이 계약했는데 200억, 300억 시장 작은데.' 보통 이 생각을 하시죠. 예. 그거를 통해서 사실 되게 무한한 시장이 열릴 예.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셨을 텐데 교수님은 네예. 기업들은 그런 걸 잘 아직은 못 보는 단계예요? 이해도 되는 네. 거는 우리 인제 경제가 단기적으로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해져. 올해 벌어서 내년 투자하고 올해 벌어서 내년 투자하고 이걸로 굴러오다 보니까는 10년 후에 돈이 들어올 걸 올해 투자한다라는 걸 아직 서로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아하. 하지만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풍토가. 메시지를 좀 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그런 자세를 바꾸면 네. 잘할 수 네.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오히려 전 센 거라고 봐요.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콘텐츠의 힘, 한류의 힘은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음흠.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테크적인 영역이어서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은 콘텐츠는 약간의 IP화가 되는 건데 휴머노이드 중에 이제 저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태권브이나 음. 아톰처럼 브랜딩이 딱 명확해 가지고 유니크하게 막 비싼 존재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나 세계관을 형성해서 그걸 휴머노이드한테 심어줄 수도 있고 아. 일례로 너무 또 몽상 같은 이야기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르웨이 콘텐츠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글로벌한 콘텐츠가 문화적으로. 근데 그런 만약에 노르웨이 원엑스의 로봇에 한국인들 뭐 배우나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요즘에 나오는 뭐 폭삭 사가수다의 등장인물처럼 그런 분들의 어떤 캐릭터 같은 걸 심어서 안 어울리는데요. 여하튼. 판매가 네. 되는 예를 들어 만든다라든가 뭐 다양한 문화적인 상상력을 뿜어볼 수는 있죠. 일종의 브랜딩이네요. 브랜딩. 예. 그런 게 강점이에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혹시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야갑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것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최상이다라는 기술이 아직까지 잘 안 보이죠. 예를 들어 뭐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학습 플랫폼 또는 AI 어떤 LLM 또는 어떤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핸드 그리퍼 이런 게 어떤 월드 클래스에서 정말 눈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이라는 거는 뭐 제가 공학적인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요. 근데 저는 노르웨이의 네. 그 원엑스. 휴머노이드를 예. 보면서 '노르웨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잘했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네. '한국도 혹시 이런 식으로 변방에서 잘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르웨이는 왜 예.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가 인제 그 유럽
쪽 국가들은 사실은 서로 연합해서 학습하는 것들도 있고 음. 유럽이 재밌는 게 AI 씬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씬도 그렇고 연합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개별 국가는 작고 우리나라 사이즈보다 뭐 비슷하지만은 그들은 AI 연구를 할 때 보면 뭐 건설 분야건 토목 분야건 AI 연구할 때 자국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음음. 자국인 기후 환경도 뭐 춥기만 하고 그쵸. 뭐 이렇고 하니까 그걸 묶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적국에 둘러싸여 예, 있고. 지휘적으로 중국하고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북한하고 네. 더 안 되고 어. 일본도 왠지 좀 애매하고 애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유럽에서 하는 컨퍼런스나 미국 가 가지고 그쪽에서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협력의 질이 좀 떨어지죠. 그렇네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네. 자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네. 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뭐 없고. SK 같은 경우도 텔코 측에서 인제 유럽에 가서 그런 걸 만들고 거기도 음. 인제 주도권을 갖고서 잘 하시는 건데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사실 음. 물리적으로 어렵죠.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에겐 한류가 있다. 한류도 있고 네. 저는 테크적인 측면에서도 뭐 네.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현재 좀 밀린 건 맞다. 음. 다만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풍토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인재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문화, 음. 조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음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국내에서는 테크 쪽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에 경영 관행에서 별로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봤을 때 숨이 막히고 꼰대 문화에. 아직도 무슨 뭐 행군해야 된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런 데서 인제 인재들이 일하기는 힘들죠. 또 예전처럼 그게 또 목소리가 전파 안 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다 네. 뭐 에타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도 통로 왔다 갔다 블라인드에서 얘기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쵸. 안 가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군요. 또 의대 얘기 요즘에 또 네. 의대 얘기도 문제고 다 연결된 이슈 같네요. 이게 맞아요. 정부의 드라이브라든지 자원 투입 부분에서는 네. 어떤가요? 우리 정부가 나름 말은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아직 뭐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은 안 드는데. 아니죠. 뭐 기재부가 작년하고 올해 인제 선도하겠다고 했던 3대 아젠다가 뭐 AI, 음. 양자 컴퓨터, 바이오인데 세 다 중요한 건 맞아요. 음. 물론 인제 기재부건 가기 뭐 힘들죠. 예산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많이 걸어야 아니, 되고. 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예산 보면 AI 칩 뭐 2조에 예. 이만큼 예. 사온다고 지금 예. 아까 우리 투자하는 것만 막 60조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 뭐 저렇게도 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모건 스탠리의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보고서를 봐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해서 산업을 막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그럼 다는 못 살리겠어. 음.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 좀 찝어서 하자라든가.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은 보면 AI건 휴머노이드건 기업들이 경제할건 만든 다음에 뭐 100개건 뭐건 약간 허가제처럼 해 가지고 이 기업만 집중적으로 키워준 것도 있어요. 아, 얘기되는 기업 네. 찍어가서. 우리도 그러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해서 음. 좋은 거 같은 거 지금부터 인제 액셀러레이션 해 가지고 키워주는 뭘 한다라든가 네. 이런 거는 뭐 엄청난 예산이 아니어도 해 봐도 되는데 어. 우리는 예산 투입할 때 보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있더 A 사람이 전반 음. 골고루 최대한 음. 많은 건수. 음. 근데 아. 이게 꼭 형평성이 맞는 좋은 거냐에 대한 약간 의문점은 듭니다. 예. 자원의 한계가 있는 데서는 더더욱 네. 이게 좋은 거냐 하는 의문이 네. 생길 수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금 투자 경제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네. 거칠게 좀 정리를 해도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올 네. 휴머노이드의 어떤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네. 우리가 당장 제일 빨리 보게 될 장면으로 우리 마지막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장하고 물류센터라고 봅니다. 아. 현재 AI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챗봇 때문에 느끼거든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무슨 카드다 줬을 때 챗봇이 인제 계속 아예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제발 만나게 네, 해줘 제발. 맨날 그러는데. 무슨 왕 깨고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이런 씬이 인제 공장이나 대규모 물류센터에서는 야 인제 지게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인제 근로자로서 느끼고 이런 게 인제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충격이 커진다라는 게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노동시장의 예. 큰 변화와 좀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규모의
대규모 인력 고용하면서 스탠다드화돼 있어 작업장도 음. 업무 매뉴얼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표준화하기가 쉬워요. 아. 하지만 식당, 카페, 가정집은 환경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거 표준화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일단 예. 큰 시장 가서 한번 쫙 깐다 예.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물류 현장에서 만나게 될 휴머노이드를 기대하면서 우리 휴머노이드 김상균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이겠구나. 그 주체로서 휴머노이드와 나는 어떻게 관계해야겠구나. 그리고 아,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까지 쫙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